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할 텐데, 주로 리니어 피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리니어 피팅을 할 거고, 폴리노미얼 피팅, 멀티베리어 피팅을 주로 할 거고, 인터폴레이션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겁니다. 인터폴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어, 좀 쉬운데, 여러분들이, 잠깐, 제가 여기부터 할게요. 이 인터폴레이션하고 피팅의 상황부터 한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n개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각각 주어진 포인트들 사이 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값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할 건지 이렇게 연결할 건지 이렇게 연결할 건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되는 건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게 보관법, 그래서 보관법은 interpolation, 추정하는 거예요. 사이사이를. 그에 반해서 피팅은 음, 중간에 어떻게 할지는 interpolation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이거를 힘들게 하는데 관계식을 유추하는 피팅은 대상이 뭘로 대상을 하느냐, 그 리니어하게 피팅하느냐, 아니면 폴리노미얼하게 피팅하느냐, 이 함수를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플랫을 해보고 유추를 하는 건데 이 피팅은 트라이얼 앤 에러인데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리니어 피팅이에요. 근데 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피팅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쉬운 리니어 피팅부터 합니다. 이 제일 힘든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거는 이게 피팅하고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하는 게 좀 힘듭니다. 어, 저는 보관법은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오기를 할 텐데 이거는 오늘 스킵하고 피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포인트들이 n개가 주어져 있고 이 주어진 포인트로 관계식을 유추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식을 주고 x에다가 xi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 값들이 주어져 있고 역으로 A하고 B를 구하는 문제예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교육적인 방법이 이제 1차식 직선으로 추정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최소 제곱법이라고 리스트 최소니까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영어를 이런 수학 용어로 배우는 것도 좋아요. 스퀘어 그러면 우리 광장의 뜻도 있지만 제곱은 스퀘어라고 그래요. 스퀘어라고 그러고 2차 곡선 그러면 쿼드라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딴 식으로 용어를 하는지는 참 어려운데 한국말이 더 쉬워요. 우리말이라서 그런 것만 아니고 근데 어, 삼승은 큐브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3세제곱은 리니어는 1차식은 리니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런 상황인데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값들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A하고 B를 구하자라는 건데 일단은 이런 형태로 때려 맞추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제가 AB에서 A0, A1으로 한다는 이제 숫자로 여기서 변수를 좀 바꿨는데 이 값을 찾으면 돼요.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런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AB를 찾는 건데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왜 이게 되느냐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함수가 A하고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함수예요. X하고 Y는 그전에는 X하고 Y가 변수였는데 지금은 X, Y가 1부터 N까지 있는 그런 상수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제곱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곱식이니까 각각 미분하고 미분했을 때 A하고 B가 구해지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요 문제를 풀고 요 문제를 풀면 식이 두 개잖아요. 식의 두 개를 풀면 사실은 관계식 이론 매트릭스가 나와서 어, 이거를 나중에 정리해 보면 이제 나오는데 유도를 할게요. 근데 어, 이 유도를 하기 전에 지금 예제를 어, 제가 잠깐만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데 이 점선으로 식을 연결하고 싶으면은 일단 체크를 해요. 이 A와 B를 한번 패팅을 하고 난 다음에 어,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제가 좀 빨리 하는데 왜 저런 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제대로 된 피팅이라고 치면 요 직선에 있는 놈 상황에서는 이 델타를 또는 뭐 엡실론이라고도 정의했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찾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 값이 직선상에 있으니까 이거는 델타가 0이 돼요. 근데 직선 위에 있으면은 이 델타 값이 양수가 되고 이거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벌어진 건데 어, 이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고민하기 싫어서 이거를 제곱을 해버리면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동등하게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고요. 어, 이거를 각 이거를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제곱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얘를 썸을 한 것을 미 A하고 B에 대한 함수라고 놓고 이걸 한 겁니다. 어,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포인트는 이제 2차 곡선은 2차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항상 미니멈은 여기 조건은 A가 양수 2차 곡선의 개수가 양수라는 조건인데 미니멈은 항상 여기서 생긴다. 미니멈 값은 아니 뭐 그건 구하면 되지. 어 이거는 약간의 장난을 치면은 여기서 생기니까 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근해 공식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0이라고 놓고 X를 구하면 여러분 근해 공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니멈은 이 값이다 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정식은 알고 나면 트리비얼한데 아이고 트리비얼한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ABC 세 개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식을 못 외워도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A 더하기 B 플러스 C를 갖다가 제곱을 한다고 치면 A 제곱 B 플러스 C를 한꺼번에 얘 박스라고 치면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냥 이거를 B 플러스 C의 제곱을 다시 요 공식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델타라는 놈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각 포인트에서 제가 X하고 A하고 B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의 제곱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각각의 합을 1부터 n까지 자, 이 n까지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귀찮아서 1부터 n까지라는 거를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다른 서메이션이 없으니까,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A하고 B에 대한 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봤지만 제곱들의 합이기 때문에, A의 개수는 뭐가 되죠? 양수가 돼요.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앞에 공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어, 일단 요거를, 이 제곱해서 더하나, 저하고 제곱하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거를 시그마 안에 있는 놈은 이게 되고, 앞에 있는 놈은 A제곱,
xy 제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 나오고, x를 먼저 앞에 쓸게요. 얘하고 곱했고, 얘하고 곱하면은 성수를 앞에 쓰고요. 얘하고 하면은 ab, xi. 여기에 시그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A의 제곱의 개수는 요거고, 이렇게 되고, A의 1차 항은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A의 1차 항은 그게 얘는 xi하고 yi를 곱한 놈이 A의 개수고, 얘는 A, B의 개수니까 같이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네. 얘는 A, B. 그러고 난 다음에 A는 다 끝났고, B는 1의 개수가 1이고, 이거를 좀 밑에다 써야 되겠다. B의 제곱, 그리고 B의 1차항은 뭐가 되냐면, 얘 하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아까 썼고, 잠깐만, 얘는 계산했고, 또 썼고, 다섯 개니까 하나 남은 건,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함수인데, 이거 2차 곡선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미분을 해도, 얘를 미분을 해요. 얘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앞에 얘를 미분하면 2xi 제곱 a고, 얘를 미분하면 그냥 xi y이고, 얘를 미분하면은 b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요. 얘가 0인 거예요. 얘가 0인 거예요. 두 번째 식은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얘가 b의 1차 식이니까 미분하면 그냥 2b고, 1차 식이 여기 하나가 있고, 1차 식이니까 미분하면은 사라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얘가 미분하면 얘가 또 있죠? 얘는 앞에 A가 있고, 1차식 B를 미분했으니까 B는 안 나타나고,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상수고, 그러니까 요게 0인 거예요. 요게 0인 거예요. 맞지? 응.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맨날 이게, 어, 내가 지금 갑자기 지금 내가 뭐가 틀렸어요, 지금. 내가 틀린 게, 제곱을 하면 요게, 잠깐만. 지금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알았냐면은, 요게 2,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앞에가 얘가 2가 있으니까 1차항들이 다 2가 나와야 돼요. y는 2가 아니지. y는 2가 아니고 이게 1차항. 하나, 둘, 셋, 세 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2, 여기 2, 여기 2, 여기 2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2가 다 공통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가 공통이니까 2는 날리고. 그러면 얘를 A, B 어쩌고 상수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앞에는 제곱 A, 여기 앞에서는 음, 이렇게 요게 이렇게 돼요. 내 사인이 좀 틀린 것 같은데, A, B가 곱하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지. 내가 갑자기 준비 없이 하니까 이게 틀리네. A, B 곱한 건 A, B를 곱한 건 여기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 미안해요. 내가 나를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자, 두 번째 식에서는 A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게 있지? xi, a, b는 그냥 1이에요. 그리고 이걸 옆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내가 일부러 A하고 B를 바꿔서 써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하냐면은 얘부터 쓸게요. 얘 쓰고 요거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얘는 자,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순서를 바꿨고 첫 번째 식은 얘를 이렇게 놓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 요 앞에 있는 xi, y를 이렇게 넣으면은 요 식이 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 내가 만든 자료에 있는 어, 식이 나오는데 1 여기는 x값들의 합, x값들의 합, x값들 제곱들의 합 BA 나도 어디 책에서 베끼다 그래요. 첫 번째 항은 y 값들의 합, 두 번째 항은 x하고 y 곱의 합. 요 매트릭스를 풀면 AB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거의 제곱들의 합은 제곱, 합하고 제곱이 아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했는데 식은 되게 단순해진 거예요. 식은, 아, 지금 보시면, 여러분 1은 그냥 1이 주어져 있잖아요. x값 한 번 합하는 게 같은 거니까 함수, 요거, 제곱들의 합, 요거하고 y들의 합, 요것들을 합만 알면은 그냥 요 행렬 풀어가지고 요 공식만 쓰면은 A, B가 구해지는 거예요. 구해지는 건데, 또 하나 제가 좀, 어, 저 말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자료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안 했는데, 어, 어떤 식이, 이렇게 예쁜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직선에 가까운데, 만약에 데이터가 막 이렇게 된 놈이 이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말이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코릴레이션 그래가지고 그 통계학 용어인데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그래서 어, 프로그램마다 좀 약간 얘기가 다른데 R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분모 분자가 뭐가 되냐면은 X하고 YI를 곱한 것 빼기 데이터 개수 각각을 합한 것의 곱 얘를 분자로 하고 음, X를 제곱한 놈 합 나누기 합의 제곱 얘네들을 곱한 거하고 Y를 자, 이거는 패턴이 그 마치 표준 편차 분산 방정식이거든요. 이런 공식을 쓰면은 요 R이 만약에 직선들이 다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0이에요. 이 값은 그러니까 1이 돼요. 1에 가까우냐 아니냐로 어, very good. 1에서 멀어지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0.99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좀 약간 좀 그렇고, 음, 음,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 시기에, 다른 것도, 이거는 내가 저기,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만요. 이, 방금 그 슬롭
관련된 식은 여기에 그 아래 관련된 식은 요 식이에요. 요 식 가지고 체크하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아니 어느 정도 됐냐 대충 눈으로 나오거든요. 눈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매트릭스 하는 걸 구했어요. 난 A, B가 각각 뭔지 알고 싶지 않고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은 리니어 피팅의 예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할 텐데 지금은 요 꼴로 해서 X값, Y값만 했는데 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지금 예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여러분이 쿨롱 포텐셜을 만약에 잰다고 치면 쿨롱 포텐셜 포인트 차지가 있고 그게 포텐셜을 재는데 거리에 따라서 R분의 1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애초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잴 때는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지식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온갖 잡동사니 가지고 온갖 잡스러운 실패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알아낸 건데, 근데 R분의 1로 가는 커브는 이렇게 가요. 모르는데 R 제곱분의 1은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눈으로 이게 R분의 1인지 R 제곱분의 1인지 R 3승분의 1인지 눈으로 보고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보고 난 다음 각각을 비교한 다음에 하는데 어, 플랫하고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도 그림을 보고 이걸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직선은 삐뚤빼뚤을 우리가 금방 보니까 근데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떻게 되냐면 변환을 하는데 v를 y라고 놓고 x를 r분의 1로 놓으면은 그렇게 놓으면은 얘는 y 콜 x 꼴이 돼요. 그죠? 이게 그거 찰지를 바꿔가면 기울기가 달라지겠지. 그래가지고 유전율도 알아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리니어 피팅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x하고 y의 1차식이냐 아니냐만 판별을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시 어쩌고에 r분의 1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체 운동 방정식 하면 뭐 RMS 밸류가 뭐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2분의 1로 간다는데 매스를 픽스를 시키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온도를 픽스를 시키고 매스의 2분의 1이 되느냐 이런 거를 만약 측정한다고 치면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로그하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게 지금 요런 꼴이거든요. 그러면은 로그를 취해 봐요. 로그 y 그러면 요건 그냥 이게 뭐 상수라고 치면 2분의 1 로그 t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로그 가지고 하면은 요 앞에 있는 놈의 지수에 해당하는 거죠. 기울기가.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방법도 이게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요 플랫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어떻게 매핑이 됐는가 그걸 돌아가면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한 거냐면은 잠깐만 만약에 x하고 이걸 y는 그대로 놓고 x를 x분의 1로 바꿔버리면 이런 식이 되니까 어, 요런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거 변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피팅이 있고 제곱이면은 얘를 제곱분의 1이면 얘를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xi, yi로 구해진 거를 x분의 1 i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거는 두 번째 거는 xi, iy 데이터가 있는 놈을 xi 제곱 원래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리니어 피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그젬플은 그냥 이렇게 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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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관계식인데 이거를 해버리면은 로그를 각각 치워버리면은 어,
X값, Y값을 로그로 해버리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통해서 기본 데이터 넣어놓고, 그걸 변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고, 그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경우에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말을 좀 들을 거거든요. 어, 회귀라는 말은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 지금 A가 빠졌네. 리니어 피팅 메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자르듯이 딱 구분되는 용어는 아닌데, 피팅이 있으면, 피팅의 한 구분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리그레션이 왜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보통은 우리는 이 정도로 한 번 하면 되는데, 리그레션 하면은 보통 한 번 피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피팅을 제대로 하려고 반복하는 그 과정을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팅의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 갔는데 옷이 하나 안 맞아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여러 번 입어보면서 결국 자기 몸에 맞추는 게 리그레션에 해당합니다. 근데 옷을 한 번 입어보건 여러 번 입어보건 몸에 맞추는 그 행위는 사이즈를 찾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인데 지금 오늘은 너무 과할 수도 있는데 폴리노미얼 피팅은 그냥 개념만 소개할게요. 그냥 다항식 이거라고 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이래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저히 리니어 피팅은 아닌 것 같은데 다항식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거기다 때려 맞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팅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폴리, 어, 이런 경우에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최소 작업법, 제거법을 쓰면 되는 거고 하나는 사인 피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인 피팅이면은 요거에다 피팅을 했다 치면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왜 문제냐면은 두 가지 요거를 미분하고 제곱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공식을 얻는 거는 다를 텐데 그럴 땐 여러분 A하고 K에 대한 함수인데 이게 또 이런 경우에 좀 잘못된 게 이런 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어, 어떻게 좀 조절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인 피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리니어 피팅 했던 최소 작업법의 변종입니다. 그 멀티 베리어블은 뭐가 되냐면 리니어로 하는데 x1하고 x2 지금 여기를 y로 써가지고 제가 그렇게 쓰는데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3차원에서 치면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데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 것을 지금 변수가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세 개가 나오니까 식 세 개고 그래서 3x3를 풀면 되는 겁니다. 어, 이것까지는 됐고 제가 유도 방정식이 여기 있었네. 어, 제가 문제는 수업 시간에 이걸 하나 하는데 꽤 어려웠는데 쉬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실험 과목에서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어, 몇 가지 이거는 좀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좀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잘하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게 수치적인 거 다루는 게 꽤 불편하거든요. 잘 틀리고 잘했다는 사람들도 엄한 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너무 이 프로블렘 1번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알고 나면 쉬운 건데 근데 굉장히 직선에 가까운 놈을 하나 해서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은 제일 좋을 텐데 그거는 요번에는 너무 급하니까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